비셀브 이팀장입니다. 자, 오늘 출고하는 차량이 있어서 다시 한번 카메라에 서게 됐고요. 이 차는 이 차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2달하고 10 며칠 정도, 한 70일 정도 걸린 차량입니다. 여기 사장님께서 직접 자작을 하신 차량이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일단 편백 유절 18T, 편백 무절 15T, 그리고 대나무 상판, 그리고 전면부에 보이는 상판 쪽에는 LC 원목을 썼습니다. 우선 처음에 편백을 사용하시려고 작업을 하셨었는데, 작업하시다 보니까 편백이 수축팽창도 많이 생기고 때도 많이 타고, 그리고 좀 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중반 이후에 나무를 LC 원목을 좀 더 많이 쓰기로 결정하셔서 지금 이런 형태의 베이스는 편백이고 상판은 LC 원목, 이런 조립의 상판도 대나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여기 끝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바닥에는 직접 자르셔서 알루미늄 체크판 시공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BCRV를 거쳐가신 분들은 대부분들은 다 주방의 구조가 똑같진 않아요. 다 각각의 취향에 맞춰서, 그리고 그 위치한 형태에 맞춰서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이쪽 주방 같은 경우도 구조가 좀 항상 다릅니다. 네, 우선 주방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 위쪽으로는 템퍼레이를 사용해서 그때 들어가는 구조로 해서 전면 위쪽 부분을 전면적으로 했고요.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가능한 거고, 싱크대 때문에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다 여닫이 문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칸에는 신발장을 만들었고요. 여기 사장 같은 경우에는 실용적으로 나무를 사용하기 위해서 내부 보이지 않는 곳에는 합판을 쓰셨고요.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편백이나 애쉬 같은 원목을 사용하셨습니다. 최대한 수납 공간을 많이 살리는 것이 이 차의 포인트였고요. 그래서 대부분 수납장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자, 밥솥도 집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밀고 닫고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방 하부 쪽으로는 기존에 있던 에어로타운에 있는 그 히터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따뜻한 바람이 나올 것이고요. 이 차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타렉스에 적용된 시트를 이식을 해서 이쪽에 회전도 가능하고, 그리고 앞뒤로 슬라이딩도 되는 구조의 시트입니다. 그리고 상부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만능을 넣기 위해서 다른 차들보다는 좀 더 앞으로 뺐기 때문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싱크대 상판을 레이저 절구를 통해서 스텐 상판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인조 대리석 상판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좀 깨진다는 단점이 있어서 인조 대리석 상판을 많이 안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 생각이지만 저는 아직 깨져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긴 힘들겠지만, 이게 깨질 정도라면은 다른 부분도 혹시 무리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좀 들어오시면은 이쪽에 화장실이 있고요. 화장실 지금 내부에는 지금 정리가 정돈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전기 구성을 인산철 배터리와 태양광 LG 제품을 써서 345W짜리를 3장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좀 충족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전기량이 됐는데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사장님께서는 220V 에어컨을 냉장고 사용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통유리를 없애고 창문을 넣은다고 하면
대부분 뭐 캠핑카용 비싼 창문을 다 대부분 사용을 하시는데요. 여기 사장님께서는 예전부터 그 용접을 많이 해오신 경험도 있고 좀 경험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기존 철판을 대되 여기에 그 기본적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샤시를 만들어서 주문해서 이쪽에 장착을 하셨습니다. 일단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성을 하셨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뭐 모자라거나 못나지 않았습니다. 위쪽에서 내리면은 안마 기능이 되고요. 위에서 내리셨을 땐 모기장 기능이 되고요. 네, 뭐 전혀 그 비싼 캠핑카 창문에 뒤지지 않는 용도와 필요성을 갖는 것 같습니다. 네, 안으로 들어오시죠. 약간의 그 굴을 지나는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자 220V 냉장고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다 수납장입니다. 자, 수납장이 있고요. 반대편에도 수납장이 있고요. 자, 여기 사장님 정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버리는 공간 하나도 없이 살릴 수 있는 공간은 다 살렸다고 보시면 돼요. 이 틈틈이 위쪽으로도 공간을 더 살리셔서 착용을 하셨고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수납 공간이 아주 충분합니다. 대부분 맥스 팬을 사용하시는데 여기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판타스틱 팬을 사용하셨고요. 저도 뭐 판타스틱 팬을 처음 사용해 봤습니다만 뭐 비가 왔을 때는 저절로 닫히고 어떤 센서가 있어서 작동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침상 내부로 들어오셨습니다. 침상 내부는 아담하게 보통 2분이나 3분 정도 주무실 수 있는 크기의 침상으로 제작이 됐고요. 제가 좀 신경을 써서 한다고 해서 이 월넛을 뭐 테두리를 해서 알판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만 이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는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에어컨은 이 차의 크기에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보통 에어로타운 정도면 뭐 8평형 정도, 뭐 9평형 에어컨을 사용하시게 되는데 여기 사장님께서는 6평형 에어컨을 사용하셔서 이쪽 침상 내부 쪽에서는 시원하게 에어컨을 맞으실 수 있게 6평형을 사용하셨습니다. 테레비는 지금 37인치짜리 좀 굉장히 큰 42인치, 37인치 좀 헷갈리네요. 두 가지 모델 중에 한 가지를 사용하셨고요. 크게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자, 서랍을 열어보시면은 자, 아담하게 작은 것들을 넣을 수 있는 수납이고요. 이 가운데 앞부분이 좀 죽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위에서 아래로 여는, 아래에서 위로 여는 이런 형태의 수납장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는 템버보드를 옆으로 돌리셨고요. 가운데는 하판에 인조 가죽을 더 씌워서 가운데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장님들이 대부분 그렇게들 나가시는데 자, 월넛을 이용해서 테두리를 만들어서 LED 등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보통 이 캠핑카 만드시면서 뭐 고민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불이라든지 큰 부피의 짐을 넣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부분 이쪽으로 문을 내는 반면에 여기 사장님께서는 이쪽으로 문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옷이라든지 이불이라든지 뭐 그런 형태로 만드셨는데요. 보시다시피 자, 굉장히 깊이도 깊고 넓기 때문에 이불이라든지 옷도 옷걸이에 해서 걸 수 있을 정도의 넉넉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자, 이쪽도 그렇고요. 이쪽은 마찬가지로 이불이 있죠. 예, 이불을 수납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넉넉한 공간입니다.
이쪽 침상 내부 밑쪽으로는 뭐 직접 레이저 절곡을 해서 만드신 한 250리터 정도의 물통이 대형 물통이 있고요. 이쪽으로는 인산철 배터리가 24V 400A의 인산철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부분에는 여러 가지 뭐 지저분한 것들이라든지 다른 종류의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또 있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LG 제품, 요번에 최신 제품으로 나온 346W의 태양광 패널을 장착했습니다. 3개를 장착을 해서 1000W 정도의 태양광 제품을 적용을 했으면서,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와 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전기 구성을 하진 않는데, 여기 사장님께서는 AC 위주로 전기 구성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아직 제가 이제까지는 뭐 DC로 대부분 전기 구성을 다 돌렸기 때문에 어떻게 뭐 전기가 남을지 모자랄지는 아직 판단이 안 되지만, 여기 계시는 동안에 전기를 뭐 쓰시는 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무난하게 지금 전기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 저희 BCRV에서는 뭐 제가 생각하는 제작 형태라든지 그런 구성이라든지를 고집하지는 않고요. 여기에 오신 분들도 캠핑카 제작에 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몇 개월 동안 하시고 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바를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께서도 뭐 본인들만 알아본 결과가 다 있기 때문에 뭐 의견 조합을 해서 항상 뭐 예쁜 캠핑카, 멋있는 캠핑카, 최적화된 캠핑카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역시 마찬가지로 이분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을 해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작 형태, 이분 같은 경우에 자작은 아니고 반자작 형태인데요. 자작을 하시면서 일단 목공적으로 취약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도움을 드리는 쪽으로 반자작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짝이라든지 어떤 장을 만들 때도 서로 도와가면서 만들어가면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 캠핑카가 완성이 됐고요.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 저는 이 캠핑카에서 대나무를 처음 사용을 해보게 됐는데요. 굉장히 단단한 질감과, 그리고 여름철에 굉장히 시원할 것 같은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칠이 안 돼 있던 제품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칠을 했을 때 위쪽 부분만 칠을 해서 좀 배가 지금 나온 건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은 이 유성 바니쉬, 유성 니스를 칠했기 때문에 저에게 맞는 광택은 아닌데 뭐 때도 안 타고 뭐 냄새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뭐 무난하게 캠핑카의 바닥에도 사용하게 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자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침상 바닥이라든지 이런 테이블 바닥이라든지 저쪽 앞쪽에 있는 티 테이블이라든지, 그리고 보조 조리대 마찬가지로 대나무를 사용을 했고요. 이 대나무 두께가 15T, 18T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그 이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15T, 18T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일단 두께감을 주기 위해서 15T짜리 2장을 집성을 해서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는 두꺼운 느낌의 상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 차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여러가지 소재의 나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좀 모나게 어우러지지 않는 느낌은 없고요.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자작 형태의 이런 구조로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제가 마지막에 대부분 어떤 무슨 수납함이라든지 뭐 아기자기한 장 같은 거를 좀 만들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기 사모님의 의견에 따라서 저쪽에 보시면은 이제 뭐 해외 여행이라든지 어디를 갔다 오셨을 때 뭔가를 좀 미니어처라든지 피규어라든지 뭐 작은 예쁜 소품들을 전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만들어 드렸고요. 이 에어로타운에 보시면은 에어로타운은 콘솔 박스를 넣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뭐 간략하게 물통이라든지 물컵이라든지 넣을 수 있는 이런 수납함을
만들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뭐 그래서 운행 중에도 편안하게 물도 마실 수 있고요. 뭐 간단한 핸드폰이라든지 중에 서류를 넣을 수 있는 뭐 최적화된 콘솔 박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너무 각본 없이 지금 이 차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 같아서 좀 말투도 이제 유튜브를 많이 찍다 보니까 점잖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된다는 좀 부담감이 있어서 일단 말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깔끔하게 나왔고요. 이 차는 사장님 생각이 너무 또렷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목공 이해 부분은 거의 사장님이 정말 순수한 자작의 의미로 작업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반 이후에 거의 목공 부분을 제가 도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거제 사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거제 사장님과 이 팀장의 환상의 조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BCRV 이 팀장이었고요. 지금 이제 저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바빠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여러분들도 캠핑카 자작과 제작을 꿈꾸시는 분이시라면 저희 BCRV와 함께 하시면 자, 충분히 예쁘고 멋지고 값싸고 저렴한 캠핑카를 만드실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자, 여기까지 BCRV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